안녕하세요. 은성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금통위입니다. 금리를 동결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동결이 아닙니다. 신현송 총재가 취임 후 첫 회의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무려 5.9%포인트나 올렸습니다. 1100조 원 규모 기금의 자산 배분이 바뀌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이고 국민연금 비중 상향은 긍정적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두 이벤트를 깊이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통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8회 연속 동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번에 주목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를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금통위원 7명이 각 3개씩 제시한 총 21개의 점, 이건 6개월 후의 금리 전망인데요. 이 중 19개가 현재 금리보다 높습니다. 가장 많은 10개가 3%로 몰려있고 7개가 2.75%, 2개가 3.25%입니다. 현행 2.50%를 유지한다고 본 건 딱 2개뿐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불과 3개월 전인 2월 점도표에서는 21개 중 16개가 2.50%로 모여 있었습니다. 인상을 전망한 점이 1개뿐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점도표의 중간값은 3.00%, 평균값은 2.89%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내 두 번의 금리 인상, 7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올려서 연말에 기준금리 3.00%가 된다는 시나리오가 다수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신현송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합니다. 첫째,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 4가지 지표가 전부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향후 적정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의결문에 인상이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셋째, 환율 쏠림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수단도 있고 의지도 있다. 환율 방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2.6%로 대폭 올렸습니다. 물가도 2.2%에서 2.7%로 올렸고요. 경기가 예상보다 좋은데 물가도 같이 오르고 있으니 금리를 올려서 과열을 막겠다는 논리입니다. 성장률이 올라간 핵심 이유는 반도체 수출 호조입니다. 1분기 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1.7%로 기존 전망치 0.9%를 크게 넘었거든요. 여기에 정부 추경 효과와 정치 호황에 따른 부의 효과까지 겹쳤습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벤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습니다. 5.9%포인트 상향입니다. 1100조 원이 넘는 기금에서 5.9%포인트면 금액으로 약 65조 원 규모의 배분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비중은 6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65조 원어치 국내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석하는데 이건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실제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20% 후반, 약 25% 수준입니다.
2월 말 기준으로 24.5%, 금액으로는 395조 원이었고 그 뒤로 코스피가 더 올랐으니 지금은 500조 원대를 넘어섰을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 20.8%인데 실제가 25%면 오히려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 목표 비중이 14.9%였을 때는 실제와의 괴리가 1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150조 이상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20.8%로 올리면서 괴리가 4.5%포인트로 줄어든 것입니다. 게다가 기금위가 1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하는 규칙 개선도 함께 했습니다. 대규모 매도 폭탄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금위가 비중 상향의 배경으로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명시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주식시장의 만년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1100조 원을 운용하는 기관의 공식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중 조절이 아니라 구조적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입니다.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미래 실적의 현재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특히 고 PER 성장주, 부동산, 건설 쪽이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의 비중 상향은 대규모 매도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적인 매수가 아니더라도 팔아야 할 물량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전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방향은 불확실하지만 변동성은 확대됩니다. 코스피는 7,800에서 8,500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7월 금통위가 핵심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은행주를 주목하십시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니까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주가 직접 수혜를 받습니다. 둘째, 반도체는 유지하되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성장률 상향의 핵심 동력이고 국민연금 대형 보유 종목이라 매도 압력도 완화되는 쪽입니다. 다만 고 PER 종목은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고 PER 성장주와 부동산 관련주는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타격받는 섹터입니다. 넷째, 수출주는 환율 방향에 따라 갈립니다. 신현송 총재가 환율 방어 의지를 강하게 밝혔으니 환율이 안정되면 수출주의 환차익은 줄어들 수 있고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표를 정리해 드립니다. 6월 말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효가 종료됩니다. 새로운 목표 비중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니 점진적 매도가 시작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7월 16일 금통위가 열립니다. 시장 컨센서스대로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8월에는 물가 정점이 예상됩니다. 한은이 전망한 2.7%에 실제로 도달하는지 추가 인상 명분이 강화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월에는 2차 금리 인상 여부와 중동 정세가 핵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우지만 반도체 호황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재평가라는 구조적 흐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흐름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반응하기보다 7월 금통위 결과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추이를 확인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